60세가 넘어가면서 많은 남성분들이 차마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고민하는 것이 바로 예전 같지 않은 부부 관계 문제입니다. 욕구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몸은 더 이상 힘을 내지 못합니다. 밝기는 점차 사라지는 것 같고 친밀한 순간이 중간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아예 시작할 엄두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내의 실망스러운 눈빛, 실패했을 때의 어색하고 부끄러운 분위기, 그리고 더 이상 예전의 남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직면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실시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의 4.7%가 발기부전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놀라운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각 가정에 숨겨진 수백만 가지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 수십 년 동안 함께 해온 배우자를 바라볼 때 많은 남성분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수치심과 자존감에 금이 가는 기분을 잘 이해합니다. 예전처럼 서로에게 닿지 않고 쌀쌀한 밤에도 더 이상 서로를 안고 잠들지 못합니다. 점차 그 거리는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마음이 서로에게 닿지 못하는 두 사람의 침묵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프로그램에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저는 박정우 한의사입니다. 저 또한 한 아들이자 남편이자 아버지였으며 다른 많은 한국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시기를 겪었습니다. 지난 거의 50년 동안 저는 수천 명의 나이 든 남성 환자들과 동행하며 그들이 아내에게조차 감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들어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로 결심한 이유는 우리가 나이로 인한 생리적 기능 저하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혈액 순환을 되살리고 젊은 시절처럼 활력, 자신감, 기쁨, 그리고 충만한 부부 관계를 되찾는 데 도움이 되는 간단하고 자연스럽고 쉽게 실천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단 한 방울 그렇습니다. 매일 저녁 식초에 한 방울을 섞은 것이 마치 나이 때문에 잠들어 버린 것 같았던 신체, 특히 생리적 기능을 되살렸습니다. 늦은 밤 혼자 한숨을 쉬고 더 이상 자신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을 느낀 적이 있다면 저와 함께 계속 있어 주십시오. 다음 몇 분이 바로 여러분이 오랫동안 찾고 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기적을 약속하지는 않지만 약에 의존할 필요 없이 고통스러운 치료에 많은 돈을 쓸 필요 없이 단지 올바르게 이해하고 꾸준히 실천한다면 몸을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길을 여러분께 가져다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아직 망설이고 계시다면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사람은 없으며 단지 아직 시작하지 않은 사람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도 75세 때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들을 겪었고 심지어 저는 더 심각했지만 지금 78세인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 결혼 생활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 몸을 이토록 점차 허약하게 만들었을까요? 한때 강했던 남자가 왜 지금은 거울 속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앉아 있어야 할까요? 회복 방법을 찾기 전에 우리 몸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다음 부분으로 들어가서 핵심 원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봅시다.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몸이 더 이상 활력이 없을 때 그 원인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은 시계와 같아서 내부의 톱니바퀴들이 올바르게 관리된다면 꾸준히 작동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톱니바퀴 중 하나는 바로 혈액순환입니다. 혈액이 예전처럼 강하게 순환하지 못하면 마치 막힌 수도꼭지와 같아서 아무리 밸브를 크게 열어도 물이 강하게 흐르지 않습니다. 남성의 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혈관 시스템과 적절한 시기에 신호를 전달할 만큼 강한 남성 호르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점점 더 흔하게 만드는 한 가지는 바로 현대 생활 방식입니다. 스트레스 운동, 부족 패스트푸드 위주의 식단, 신선한 음식,
섭취 부족, 이 모든 것이 남성의 건강을 매일매일 갉아먹는 산성비와 같습니다. 시끄러운 도시에서 급하게 먹고 잠을 적게 자고 늦게까지 일하다 보면 우리 몸은 점차 약해지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많은 남성분들은 그 일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 즉시 큰 일을 해낼 수 있기를 바라며 발기부전 치료제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입니다. 마치 엔진이 새는 줄도 모르고 채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아서 차는 잠시 달리다가 길 한가운데서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약을 더 많이 사용할수록 몸은 자연스러운 반응에 더욱 게을러집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효가 떨어지고 본인은 그 어느 때보다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이유입니다. 제가 남성분들에게서 자주 보는 또 다른 실수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이가 들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두통을 겪는다면 누가 늙었으니 그냥 내버려둬 더 이상 치료할 필요 없어 라고 말할까요? 마찬가지로 생리적 건강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신체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며 올바르게 관리된다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몸이 점차 피로해지는 원인과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악순환에 빠지게 만드는 실수들을 명확히 이해했으니 다음 질문은 그렇다면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그 답은 값비싼 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간단하지만 올바르게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방법들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저와 함께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서 50세 이후 남성을 위한 종합적인 회복 비법들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지난 50년 넘게 제가 연구해온 모든 방법들 중에서 놀랄 만큼 간단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회생을 위한 시작점이었던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단 한 숟가락의 식초와 한 방울의 참기름만 있으면 여러분의 몸은 오랫동안 막혀있던 흐름을 점차 다시 열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몇 년 전 어느 날 저녁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75세였던 저 박한의사도 노화의 징후들로 인해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여전히 온전한 부부 생활을 원했지만 피곤하고 차가운 발의 감각과 은밀한 부위의 침묵 때문에 자신감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판단하는 듯한 실망스러운 눈빛이 두려웠습니다. 버젓이 한의사인데 이 나이에 이렇게 약하다니 저는 스스로를 질책했고 자아와 자존심이 솟아났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많은 노력 끝에 운명적인 기회가 찾아왔고 저는 한의학 서적에서 한 가지 방법을 읽게 되었습니다. 책에 쓰인 대로 따랐습니다. 저녁 식사 후 마실 따뜻한 물 한 잔에 식초를 섞고 참기름 한 방울을 추가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 며칠 만에 저는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날 때 몸이 더 가볍고 활기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3주 후 저는 그것이 일시적인 행운이 아니라 진정한 회생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이 놀라운 조합에 대해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초는 현미식초나 사과식초처럼 아세트산이 함유된 올바른 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성분은 뜨거운 물이 배수관의 기름때를 녹이는 방식처럼 혈관 벽을 부드럽게 하고 오래된 플라크를 제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참기름은요, 그것은 귀중한 화합물인 리놀레산 리노레익 애시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리놀레산은 혈액 내 지방을 분해하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이 몸 전체에 더 강하고 균일하게 흐르도록 돕는 조용한 전사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용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따뜻한 물 한 잔에 현미 식초 한 숟가락을 섞고 정확히 한 방울의 순수 참기름을 더도 덜도 말고 넣기만 하면 됩니다. 잘 저어서 매일 저녁 식사 후 30분 뒤에 천천히 마시십시오. 참기름을 너무 많이 넣으면 효과가 증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충분히 짠 음식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는 것처럼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일반 식초를 사용하거나 참기름 대신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사용하거나 매일 마시지 않고 건너뛰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이 방법이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방법의 오류이지 비법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67세 환자 김민수 씨에게 이 치료법을 적용하도록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이상해서 거의 포기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10일 동안 꾸준히 실천하자 김민수 씨가 저에게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발이 따뜻하고 몸이 가벼워졌으며 마음이 다시 젊어진 것 같습니다. 3주 후 그는 자신이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제 아침마다 노래를 부른다 고 농담했습니다. 기적은 약 한 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의 주방에 있는 두 가지 재료의 완벽한 조합에서 옵니다. 만약 아직 망설이고 계시다면 간단한 일들이라도 꾸준히 실천한다면 남은 인생의 한 부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식초와 참기름의 조합 덕분에 혈관이 뚫리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몸속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귀중한 영양분을 섭취할 때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저에게 몸을 강하게 하고 호르몬을 되돌리고 영감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도록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답은 굴새우, 그리고 견과류와 같이 매우 익숙한 음식들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들리지만 그 효과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젊었을 때 달콤한 눈빛이나 부드러운 한마디만으로도 몸이 빠르게 반응했던 이유를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감정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몸은 마치 깨어날 불꽃이 없는 것처럼 느려졌습니다. 답은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점점 흡수하기 어려워지는 영양소, 특히 아연과 아르기닌에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일반적인 영양소가 아니라 남성 호르몬을 활성화하고 혈관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열쇠입니다. 굴은 작지만 매우 강력한 해산물로 자연에서 가장 높은 아연 함량을 자랑합니다. 아연은 남성의 힘과 흥분을 결정하는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몸이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료입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 몸은 젊은 시절에 비해 음식에서 아연을 1, 3도 채 흡수하지 못합니다. 이는 예전에는 굴 하나만 먹어도 충분했지만 이제는 비슷한 효과를 내려면 굴 3개 심지어 5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굴을 어떻게 올바르게 먹어야 할까요?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여름철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신 굴죽진 굴 또는 가볍게 튀긴 굴로 조리할 수 있습니다. 굴의 수분을 보존하는 한 가장 많은 아연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새우 또한 훌륭한 선택이며 특히 껍질 부분이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껍질째 바삭하게 튀긴 새우를 먹을 수 있다면 그 효과는 2배로 증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해산물에만 국한되지 않고 호두, 아몬드, 마카다미아와 같은 견과류는 또 다른 선물인 아르기닌을 제공합니다.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시켜 마치 혈액 순환을 위한 고속도로를 확장하는 것처럼 혈액이 강력하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혈액이 쉽게 흐르면 가장 중요한 기관을 포함한 모든 기관이 더 잘 기능합니다. 제가 자주 보는 실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음식들을 즉흥적으로 먹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억해서 먹고 내일은 잊어버리는 시기입니다. 혹은 한 번에 너무 많이 먹다가 며칠 후에는 중단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잘못된 시간에 먹는데 예를 들어 배가 부른 후에 견과류를 먹어서 몸이 흡수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아침에 공복일 때 견과류를 섭취하십시오. 호두 5알, 아몬드 10개, 마카다미아 3개면 충분합니다. 그 전에 30분 일찍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셔서 위가 흡수를 촉진하도록 하십시오. 굴과 사우는요, 저녁 식사를 위해 남겨두십시오. 매일 꾸준히 최소 3주 동안 계속해서 드시면 몸의 뚜렷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발이 더 따뜻해지는 것부터 시작하여 신혼 때처럼 자연스러운 부부 관계까지요. 충분히 꾸준하지 못하다는 이유만으로 자연 속에 있는 귀한 것들을 잊지 마십시오. 작은 굴 하나, 소량의 견과류는 작지만 강한 힘으로 여러분의 자신감을 되찾는 여정에 훌륭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건강한 음식인 굴, 새우, 견과류로부터
아연과 아르기닌을 충분히 섭취했다면 다음 단계는 매일 그 에너지 흐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균형 잡힌 규칙적인 식단, 즉 장수, 심혈관, 건강, 그리고 남성 생리 기능 유지에 효과적이라고 여러 나라에서 인정받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식사 모델에 있습니다. 바로 지중해 식단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이 식단을 한국식으로 변형하여 실천하기 쉽고 입맛에도 맞으면서도 그 효과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지중해는 90세 이상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곳의 노인들은 오래 살 뿐만 아니라 그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즐겁고 건강하며 애정 넘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바로 매일의 식단에 있습니다. 제가 실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72세가 되던 해에 저는 그리스로 의학학회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해안가 마을에서 저는 92세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는 단단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고 매일 아침 바다에서 몇 바퀴 수영한 후 직접 생선을 구워 점심을 먹었습니다. 제가 비결을 묻자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조상님들이 먹던 대로 올리브 오일 해산물, 그리고 매일 약간의 아몬드만 먹을 뿐입니다. 간단하게 들리지만 저는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지중해식 식단이 한국인에게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현지화하여, 즉 우리 문화와 고향의 재료에 맞는 식사 방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구입하기 어렵거나 향이 익숙하지 않다면 한국에서 매우 흔한 식물성 기름인 순수 들기름으로 완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화, 항산화 물질이 올리브 오일 못지않게 풍부합니다. 해산물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한국은 고등어, 참치, 정어리 등 풍부한 해산물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염증을 줄이며 순환을 강화하는 신비로운 물질인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호두 아몬드 또는 밤과 같은 견과류는 이미 이곳 노인들에게 익숙한 간식이 되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일주일간의 한국식 지중해 식단 예시를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하고 이어서 호두 몇, 알 마카다미아, 새 알, 그리고 순수 들기름 한 숟가락을 드십시오. 원한다면 들기름을 작은 현미 밥 그릇에 섞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점심에는 구운 생선이나 찜 생선, 찐 채소 또는 해초 샐러드를 곁들여 가볍게 드십시오. 약간의 자연 발효 김치는 소화를 도울 것입니다. 저녁에는 굴죽 미역국 또는 가볍게 조린 생선처럼 간단하게 드십시오. 저녁 식사 30분 후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현미 식초와 참기름 한 방울 혼합액을 마실 수 있습니다. 3주 동안 이 식단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몸이 더 가벼워지고 잠이 더 깊어지며 가장 중요한 것은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자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사실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방식에 있습니다. 올바르게 먹는 것은 단지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혈액 순환을 돕고 심장이 부드럽게 뛰게 하며 제가 그리스에서 보았던 에게해의 노을처럼 노년이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으로 몸을 가꾸고 혈액이 쉽게 순환되도록 영양 균형을 맞췄다면 다음 단계는 모든 활력 운동의 시작점인 기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듯하지만 남성의 생리적 건강 자신감, 그리고 조절 능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작은 근육군이 몸 깊숙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골반저근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이 예상치 못한 힘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골반저근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 중 일부는 그것이 출산 후 여성이나 요가를 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남성, 특히 50세 이후의 남성에게 이 근육군은 생리적 기능 및 배뇨와 관련된 많은 문제의 핵심을 쥐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건물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골반저근은 복부 아래 기관들을 지지하고 조절하는 기초 부분입니다.
이는 방광 직장을 둘러싸고 있으며 특히 발기 및 사정 과정의 조절에 직접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군이 약해지면 소변이 새거나 쾌감이 감소하거나 성관계 시 조절 능력을 잃는 상황을 쉽게 겪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를 기억합니다. 관악구에 사는 73세 김철수 씨입니다. 그가 저를 처음 찾아왔을 때 그는 단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참 대화한 후 저는 김철수 씨가 한때 건강했고 걷기와 자전거 타기를 좋아했지만 몇 년 전부터 점차 약해지고 쉽게 피로해졌으며 특히 아내와 함께 있을 때 활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 자세히 검사한 후 저는 문제가 골반저근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놀랍게도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은 매우 간단합니다. 편안한 의자에 앉아 등을 똑바로 세우고 마치 소변을 참는 것처럼 아랫부분을 살짝 조인 다음 10초 동안 유지하고 풀어줍니다. 10회 반복하고 잠시 휴식한 후 2세트를 더 하십시오. 처음에는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며칠 후에는 더 잘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배에 힘을 주거나 엉덩이를 조이거나 숨을 참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를 저지릅니다. 몸 전체에 힘을 주면 압력이 잘못된 위치에 집중되어 골반저근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고르게 부드럽게 숨을 쉬십시오. 항문과 음경 뿌리 부분에 집중하십시오. 그곳이 훈련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저녁 식사 후 약 2시간 후에 이 운동을 하라고 조언합니다. 그 시간에는 몸이 이완되고 소화가 거의 끝나서 근육군이 잠자는 동안 더 쉽게 회복될 것입니다. 골반저근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부분이지만 육체적 및 정신적 측면 모두에서 일상생활에 깊이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감을 잃거나 망설임 때문에 부부 관계를 외면해야 했다면 이것이 바로 그 힘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룻밤 사이에 결과를 가져오는 운동은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단 10분만 꾸준히 실천한다면 몸은 뚜렷한 변화로 보답할 것이며 믿음 또한 조금씩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골반적인 운동은 건강이라는 집의 튼튼한 토대를 다시 세우는 것과 같으며 토대가 안정되면 다음은 정신적인 지붕을 돌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여전히 스트레스를 받고 잠이 불규칙하다면 모든 노력은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뇌를 이완시키고 호르몬을 재생하며 활력이 내부 깊숙이 회복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 호흡과 질 좋은 수면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신경 쓰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때때로 성생활에서 몸이 반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육체적인 요인이 아니라 마음이 과부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는 모든 감정을 마비시키고 호르몬을 소모시키며 신체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둔화시키는 소리 없는 적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스위치의 양면처럼 작동하는 두 가지 신경계가 있습니다. 바로 교감신경계와 부교감 신경계입니다. 여러분이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도하게 집중하면 교감신경계가 켜져서 전력 질주 모드처럼 작동합니다. 이때 심장이 빨리 뛰고 혈관이 수축하며 혈액이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주요 부위로 집중됩니다. 하지만 싸우는 상태에서 사랑을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몸이 발기하고 이완하고 즐길 수 있으려면 부교감 신경계, 즉 휴식 및 회복 모드가 작동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휴식 모드를 어떻게 다시 켤까요? 답은 호흡에 있지만 의도적인 호흡입니다. 복식 호흡 또는 횡격막 호흡이라고도 불리는 이 기술은 간단하면서도 놀랍도록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편안하게 누워서 왼손은 가슴에, 오른손은 배에 올리면 됩니다. 숨을 들이쉴 때 가슴이 아닌 배가 부풀어 오르도록 하십시오. 코로 4초 동안 깊게 들이쉬고 2초 동안 숨을 참은 다음 입으로 6초 동안 내쉬십시오. 10회 반복하면 몸 전체에 평온함이 퍼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혈액이 더 느리고 고르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근육이 이완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마음이 긴장을 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에 이 호흡 운동을 할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수면이 정말로 건강을 회복시키도록 하려면 침실을 진정한 휴식의 사원으로 만드십시오. 밤 9시 이후에는 강한 빛, 특히 휴대폰, 컴퓨터 또는 TV에서 나오는 빛을 피하십시오. 그 푸른 빛은 뇌가 아직 낮이다 라고 인식하게 하는 경보음과 같아서 깊은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분비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간접적이고 부드러운 빛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로 몸이 더 깊은 잠에 빠지도록 약간 시원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흔한 실수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방을 너무 덥게 두거나 밤새도록 불을 켜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이 올 때까지 휴대폰을 들고 있다가 끄기도 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여러분이 밤에 뒤척이고 피곤하게 깨어나며 남성 호르몬이 밤 동안 제대로 재생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일주일 동안 심호흡하고 일찍 불을 끄고 방을 시원하게 유지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보십시오. 아침이 완전히 달라져서 더 이상 무겁지 않고 활력이 넘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사랑의 영감 또한 마치 잃어버린 적이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돌아올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이 더 강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약을 더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은 잠을 자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공유한 식단 운동 그리고 생활 리듬 조절에 이르는 모든 방법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 방법들은 저뿐만 아니라 자신이 점점 꺼져가는 것 같다고 느꼈던 많은 나이 든 남성분들에 의해 적용되고 검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여러분께 그러한 여정, 즉 6개월간의 노력 끝에 절망을 극복하고 자신을 되찾은 이정우 씨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올해 67세이며 부산 해운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이정우 씨가 저에게 처음 전화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 선생님께 폐를 끼친다면 하지만 이것이 저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3년 전 그는 아내에게 거의 손도 대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부 관계는 두 사람이 함께 식사하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을 정도로 냉랭해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수치심 절망, 그리고 잊혀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저녁 식초와 참기름 한 방울, 혼합액이라는 간단한 첫 단계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시기 힘들어 거의 포기할 뻔했지만 저는 그에게 꾸준히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다시 전화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평소처럼 다리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혈액 순환이 개선되고 있다는 첫 신호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제가 그에게 굴새우, 견과류를 특별히 어렵지 않게 보충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단지 저녁에 굴죽 한 그릇과 아침 일찍 호두 한 줌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내부에서부터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도 식사 후 남편이 더 활기찬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지중해식 식단을 한국식으로 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들기름 구운 고등어 약간의 현미밥 그리고 신선한 채소였습니다. 3주 후 그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이가 매일 아침 노래를 다시 불러요. 우리 집에는 오랫동안 웃음소리가 없었는데 말이죠. 네 번째 단계는 골반적인 운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정우 씨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단 2주 후에 그는 흥분한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더 이상 소변이 새지 않고 조절할 수 있다는 느낌이 다시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수면 개선과 스트레스 조절이었습니다. 그는 9시 이후에 TV를 끄고 복식 호흡을 연습하며 침실을 더 시원하게 조절했습니다. 6개월 후 한때 조용하고 피곤했던 그 남자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정우 씨와 그의 아내는 이제 매주 주말 함께 등산을 하고 아침 식사를 함께 나누며 가장 중요한 것은 말로 표현할 필요 없는 사랑의 감정을 다시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는 저에게 잊을 수 없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더 건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살고 있다고 느낍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전에 이정우 씨와 같은 상황에 있다면 서둘러 포기하지 마십시오. 변화는 내일 당장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작은 한 걸음을 내딛기만 한다면 회생의 여정은 바로 여러분의 집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정우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적인 기적이 아니라 동양의학에서 수천 년 동안 존재해온 원리, 즉 혈액이 순환하면 몸이 회생한다는 것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에너지가 더 이상 막히지 않으면 감정도 해소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께 공유하고 싶은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노년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철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양, 운동, 수면, 그리고 감정에 이르기까지 이 여정에서 우리가 함께 탐구한 모든 것을 마치며 저는 여러분께 간단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몸속의 모든 생명은 순환에서 시작됩니다. 혈액이 순환해야만 기관들이 산소와 영양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순환해야만 몸이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너무 오랫동안 막히면 마음의 짐이 되어 우리가 점차 즐겁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감각을 잊게 만듭니다. 60세가 넘어가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흔히 포기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이는 멈춰야 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살고 자신을 더 돌보기 시작해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여정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따뜻한 식초 한 잔에 참기름 한 방울 잠자리에 들기, 전 심호흡 운동, 매일 아침 호두 5알 또는 단순히 배우자에게 진심으로 한번 미소 짓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바로 그러한 작은 행동들이 매일 반복된다면 몸, 마음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저는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건강하고 오래 사는 길에서 중요한 것은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가고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충만하고 자랑스러운 삶에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간단한 클릭 하나가 이 정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큰 동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더 충만한 삶을 살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50세 이상을 위한 흥미롭고 실용적이며 간단하고 친근한 주제를 아직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알고 싶다면 채널의 다른 영상들을 시청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며 남은 세월을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